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적 개발 원조는 효과적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GP3 코리아 운영팀 원다인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었지요. 많은 분들의 관심 아래 짜여진 계획이다 보니 보다 많은 원조액이 측정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더 의미를 갖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원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와서는 과연 이런 원조가 효과적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논의해보기 위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적개발 원조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국제개발협력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적개발 원조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선진 공여국에서 이거는 개발도상국의 역할보다는 선진 공여국의 역할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한쪽만 노력을 하는 불균형한 원조라는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온 개념이 바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개념인데요. 원조가 아닌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과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일방적으로 수혜하는 방식이 아닌 개발도상국도 개발도상국 간, 또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발들을 좀 더 개선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제사회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를 보다 부여했습니다. 현재 공적개발 원조도 국제개발협력도 OECD 다크라고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활용할 지수는 바로 ODA, GNI 지수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공적개발 원조는 효과적인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ODA의 단순한 지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GNI 지수까지 판단한 이유는 크게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굉장히 많은 ODA 지수가 올라갔지요. 이 그래프만 봐서는 대한민국이 현재 굉장히 효과적인 ODA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ODA, GNI 지수로 평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ODA, GNI 지수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산하는 총 소득 대비 ODA 지수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벌은 만큼 얼마나 원조에 투여를 하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ODA에 투자되는 금액의 증가액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 OECD 다크 회원국들, 20국의 다크 회원국들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 높지만은 않은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효과적이지 않은 원조를 지속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목차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적개발 원조의 효과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원조 효과성과 개발 효과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조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조가 개발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쉽게 의미하면 우리가 정한 원조에게 맞춰서 원조가 이루어졌다면 원조 효과성이 높은 원조가 되겠지요. 한편 개발 효과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정책,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계획 방식입니다. 결국 단순히 돈으로서 책정되는 원조액이 아닌 보다 많은 행위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 맞춰서 과연 정말 효과적인 원조가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지표가 바로 개발 효과성입니다. 개발 효과성 아래에는 투자 정책, 농업, 노동과 이주, 인구와 여성, 환경 등 현재 SDG라고 하는 여러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더 들어가기도 하지요. 이러한 개발 효과성은 사실 저희 부산에서 열렸었던 세계개발 원조 총회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이었습니다. 과거 로마 회의 때부터 이어져 오는 원조 효과성과 개발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2011년도에 원조에서 개발로라는 목표를 가진 부산 개발 원조 총회에서 보다 확립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원조 효과성이란 단어보다는 개발 효과성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과거 이제 ODA에서 단순히 공적 개발 원조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보다 전 지구적인 의미의 원조를 더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발 효과성이라는 단어로 어휘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 원조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바로 개발협력 관리의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이는 평가 과정상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전평가가 현재 대한민국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CPS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Country Partnership Strategy라고 해서 이제 과연 그 국가와 대한민국이 원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사전에, 그러니까 원조를 투입되기 이전에 사전에 먼저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진행을 해야 하지만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CPS는 EDCF에서 대한민국을 관리를 하며 수화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도표가 바로 베트남의 사회 경제 개발 전략을 짜기 전 CPS 평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단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무상 원조 수행을 통해서 성장 및 개발 전략의 수행을 협력한다, 혹은 중점 분야만 해도 지속가능 성장, 인적 자원 개발, 경제 인프라 등 굉장히 모호한 표현으로만 뭉뚱그려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천 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더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측 가능성, 선택과 집중, 사업간 연계 등 굉장히 많은 개념어를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계획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실한 PDM이라고 해서 바로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도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춰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더불어서 행위자들이 각 원조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는 많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수원국 현황에 대한 사전 평가도 부족하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수원국에게 필요한 원조라기보다 단지 원조액을 늘리는 데 급급한 원조를 하고 있는 셈이겠지요. 그 다음 알아볼 것은 바로 불투명한 성과평가입니다. 앞선 개념들이 이제 지금까지의 사전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면 사후평가인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IATI라는 국제 성과평가, 그러니까 원조의 투명성을 관장하는 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ODA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날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평가에서 0점을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원조의 질과 개발 성과적인 부분인데요. 우선 협력국가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세계적으로 과연 빈곤한 국가가 어디에 많이 몰려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기에 어떤 국가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나요? 네, 보시다시피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이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선진 공유국들의 경우 보통 아프리카에 많은 원조 금액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크 회원국 ODA 지원 현황 중 26% 정도가 바로 최빈국인 아프리카에 많은 원조를 투입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보다는 아시아 쪽에 더 많은 원조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인 그 대륙 간 비교가 아니더라도 최빈국에 대한 협력국가 선정보다도 하위 중소득국 혹은 소득이 아직 배분되지 않은 국가들에 보다 많은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협력국가 선정에 문제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는 아시아 쪽 혹은 이제 막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립할 수도 있는 국가들에게 더 많은 원조를 지금 투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은 현재 아시아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크 회원국 대비 원조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최빈국을 지원하는 것보다 하위 중소득국을 지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 효과적인 원조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최빈국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이카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쪽의 원조입니다.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과연 베트남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열심히 원조를 하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효과적인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의 경우 교통, 교육, 물관리, 공공행정 등 사실상 베트남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해결돼야 될 문제인 아동들 혹은 여성들에 대한 원조보다도 인프라 구축에 치중된 원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분야를 모호하게 명시했던 앞선 문제와 결부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짚어야 될 문제점은 집행기관인 코이카가 CPS를 수정할 수 없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또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 원조를 도와주고 실행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는 코이카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짜는데 코이카가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지 않은 실행 계획들, 더 나아가서 베트남에게조차 도움이 되지 않는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유상 원조의 비구속화라는 내용입니다. 다크 회원국들 간 양자 간 무상 원조 비율 대비 비구속성 비율을 의미하는 도표가 바로 양 그래프인데요. 우선 비구속화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그 원조가 투자됐을 때 그 국가가 원조를 받고 그 금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과 과연 얼마나 결부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비구속화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구속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원조가 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의 비구속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이 70.1%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바로 보여주기식 ODA인 코리아 에이드입니다. 코리아 에이드는 박근혜 정권 당시의 원조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당시 박근혜 정부 때는 ODA라는 명목하에 최빈공 국가에 가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원조를 하기보다 대한민국을 알리고 홍보하는 용도로 원조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동들에게 지금 현재 굶어 죽고 있는 아동들에게 비빔밥을 주거나 쌀을 통해서 개선한 음식을 통해서 아동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었지요. 결국 사실상 쌀이 나지 않는 이러한 빈곤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원조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새마을 ODA도 마찬가지로 바로 보여주기식 ODA의 일종인데요. 사실상 1970년대 대한민국과는 다른 현실을 갖고 있는 빈곤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한민국이 성장한 것처럼 새마을을 통해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하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시행했던 바로 ODA였습니다. 그건 사실상 정말 자기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 사람들과의 협력, 더 끈끈한 유대감만을 통해서는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맹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분절화인데요. 우선 현재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대한민국의 ODA 체계입니다.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대한민국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나누어져 있고 현재 무상원조의 경우 외교부가 통과를 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한 기관은 코이카입니다. 한편 유상원조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통과를 하고 EDCF가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절화 문제를 막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창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위원회 역할이 무색할 정도로 양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대한민국의 ODA의 현실입니다. 분절화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으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돈 없이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쪽 문제가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ODA를 실행하는데 높은 거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투여될 수밖에 없겠지요. 분절화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연계 사업과 중복 사업의 발생이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연계 사업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특히 이제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고 각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업들을 의미하며, 중복 사업은 말 그대로 완벽하게 동일한 사업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선 다음 보시는 사진은 타슈켄트 공항에 신여객터미널을 건설했던 연계 사업인데요. 사실상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코이카에서도 짰었고, 그리고 건설 사업을 EDCF에서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양 기관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기관이 협력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었던 문제가 발생했었지요.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정보화 사업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정보화 사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목표에 대해서 EDCF도 그리고 무상원조로서 교육부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이도 마찬가지로 연계되어야 될 사업이 연계되지 않은 채 각각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었지요. 한편 완벽하게 동일한 사업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바로 베트남 연안지역 통합해양 환경관리 기반의 사업으로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연안 지역을 통합해서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해수부에서도 안전처에서도 특히 코이카에서도 함께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들이 같은 무상원조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ODA를 펼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업을 3번씩이나 중복해서 시행했던 문제가 있었지요. 케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농진청에서도 한편 기간만 다르게 해서 또 제목만 다르게 해서 농진청에서 한 번 더 수행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결국 이때 사용되지 않았던 비용을 다른 원조에 더 투자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원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번째 대한민국의 문제점 바로 SDG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앞서도 살짝 언급했다시피 대한민국은 현재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측면에 굉장히 많은 원조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생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다크 회원국은 거버넌스, 사회 섹터, 평화 구축을 지원하는 등 보다 SDG에 걸맞는 목표에 따라서 원조 금액을 책정하고 있고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물자 지원 위주의 원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사전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던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사전심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아마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선이 된다면 보다 더 자세한 그리고 더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원조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순서는 국제개발협력 계획이 지금까지 책정된 이후에 바로 국가협력 전략인 CPS를 통해서 전략과 기획 단계에서도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ODA의 거버넌스에 맞게 추진 체계를 다시 설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순서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와 다르게 수단을 좀 다르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보다 전략적으로 ODA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전심사의 부재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특히 평가 방법도 개선할 필요도 있었는데요. 바로 영향력 평가를 통한 해결 방법입니다. 영향력 평가란 과거 성과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을 보완하여 사업에 기인한 것 그리고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평가 방식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과연 빈곤국가에게 나타났던 이러한 혜택들 그리고 이러한 개선점들이 우리의 원조로서 일어난 결과인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가 바로 영향력 평가입니다. 다음 평가는 크게 5가지 단계로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디자인하는 단계, 두 번째 플래닝,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세 번째 적용하는 단계, 네 번째 모니터하는 단계, 다섯 번째 다시 이를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코이카의 성주류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번 모의적으로라도 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플래닝 단계까지 있어서는 성별을 분석해서 과연 이 성별들에게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원조들이 필요한지를 다시 분석한 단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업 목표의 성평등 목표를 통합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원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성평등의 목적에도 맞는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계획한 내용들을 모두 다 이행하고 성인지적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서 성별을 뭉뚱그리지 않고 분리해서 다시 평가를 함으로써 과연 어떤 성별에게 얼마만큼의 성주류화 인식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할 부분은 바로 협력 대상국의 축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적은 원조에 비해서 너무 다양한 국가들에게 원조를 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꼼꼼한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올해 들어서 무상원조 중점 협력 19개국이라 하여 대한민국이 올해에 더 집중할 원조 국가들을 표시해놓은 표시해둔 그림 자료인데요.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치중된 모습이긴 하지만 협력 대상국을 축소함으로써 보다 더 적은 비용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계되지 않았던 사업들 그리고 중복됐던 사업들을 정리하는 단계들도 필요할 텐데요. 다음 보시는 자료는 바로 사업 간 연계 및 통합적 추진을 위한 계획안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슈켄트 공항도 함께 이제 분리되어 있던 코이카와 EDCF가 함께 기술을 전수하고 토대로 유상 원조를 투입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원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기관들이 협력해서 원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 EDCF에서는 컴퓨터 교실을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해주고 교육부에서는 이 역량을 제고하는 ODA에 좀 더 치중하는 방식으로서 양쪽의 기관이 보다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통폐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서 그 전에 했던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혹은 만약에 다른 사업이 더 진행되어 됐다면 아예 다른 사업으로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현재 대한민국은 착수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여러 해결책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원조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더 알아봐야 되겠지요. 대표적인 예시로 스웨덴의 예시를 들고 와봤습니다. 스웨덴은 앞서 말씀드린 지표에서 ODA GNI 지표에서 OECD 국가들 중 어떻게 보면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굉장히 원조 효과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속합니다. 스웨덴 ODA가 효과적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다인 국제개발청의 독립운영적인 부분인데요. 시다의 경우 각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기관을 통합된 형태로서 이 국제개발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과거 코이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CPS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스웨덴은 굉장히 투명한 ODA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픈 에이드에서의 정보 공개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코이카에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스웨덴의 경우 보다 정확한 액수, 그리고 치수, 그리고 특히 일반 사람들도 이 오픈 에이드에 들어가서 궁금한 원조액 혹은 원조 금액을 알아보기에 좀 간편한 방식으로
정말 입력만 한다면 바로 수치가 떠오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과연 스웨덴의 ODA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도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SDG 이념에 기반된 원조를 스웨덴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목표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회 선택, 인류 안전, 권력 및 발언권, 자원 등 어떻게 보면 SDG에 현재 막 떠오르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와 기관들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조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 분께서 지금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